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민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울산 남구 옥동 영남빌리지 아파트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타경 5668호. 사건 접수가 2019년 4월 3일 날 됐습니다. 19년 4월 3일이면 11월 7개월 정도 소요됐다. 진행 속도가 이 정도면 아주 무난했다. 느리거나 지체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특이한 이해관계자나 또는 특수한 어떤 그들 간의 권리적 관계로 인해서 사건 자체가 되게 지연되는 일은 없었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토지, 대지권 면적은 9.07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22.08평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1억 9천, 한 번 유찰돼서 1억 3,300만 원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유 땡땡 돼 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보이고, 채권자는 울 뭐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1월 6일 날 1억 9천에 1차 진행을 했으나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1억 3,300의 예정이다. 예전에는 울산지방법원은 20%씩 유찰됐으나 근래에 와서는 30%씩 유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70%. 어떻게 생긴 아파트인지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영남빌리지, 이렇게 한 동짜리 아파트다. 자,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동짜리 아파트다. 이렇게 건축된 지는 좋게 20년은 넘어 보입니다. 사진상으로 봐도.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누가 거주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매각 물권 명세서에 보면 임차 내역이 없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조사된 사항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현황 조사서, 집행관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보면, 본건 부동산은 폐문으로 점유자가 조사 불가하였다. 자, 주민센터에 전입 세대를 해보니까 현재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소유자와 채무자가 같은 그런 물건이 나왔다. 자, 그러면 낙찰받으면 낙찰자 입장에서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세대를 명도하는 것. 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감안해서 낙찰가를 계산하면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등기부 현황 보시면, 자, 소유자, 현재의 소유자 있고, 2016년 7월 19일 날, 자, 이때 처음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권리자이고,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어서 이 기준,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있는 권리는 모두 소멸됩니다. 권리관계는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면 근저당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임의경매 1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그러한 권리관계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낙찰을 받는다면 그럼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이 있는가? 등기사항에 보셨지만 인수할 사항은 없다. 주인이 살고 있으면서 채무자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관리비는 연체됐을 가능성이 높다. 연체된 집을 사게 돼서 그 사람을 명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의할 때 관리비는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한 번은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과다하게 연체되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꼭 확인해 보시고 반영하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조사 내역은 없고, 자, 누가 점유자인가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등기되어 있더라. 사람은 만날 수 없었다. 명도계획,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명도할 것인가?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명도할 것이고, 그 사람은 소유권자고, 예상기간은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4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이 사람을 강제 집행이 아닌 협의를 통해서 내보낸다면 어느 정도의 이사비가 적정한가? 300만원 이하에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100만원 주면 잘한 거고, 200만원 주면 잘 드린 거고, 300만원까지 주면 나가는 사람이 잘 받아낸 거겠죠.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영남 빌리지 매물입니다. 자, 이게 동평형대 매물입니다. 요게 보시면 2억 2천 12층 저층인데 2억 1천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층 2억 1천.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아파트입니다. 큰 평형대. 저게 전용 면적 72, 이것이 79. 자, 여기 중층인데 2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 지금 이 그 평형대는 면적이 좀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호가가 지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1억 9천, 1억 8천5백까지 있습니다. 저층에. 자, 실제 더 빨리 거래가 될 물건들은 이런 물건들이고 면적도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실거래가 실물을 보면 실제로 거래된 것도 1억 9천, 1억 9천 4백, 자, 1억 9천대. 지금 현재 호가하고 있는 2억 천보다는 좀 더 큰 평형대의 호가가 더 근접하다. 거래 가는 금액에 더 근접한 금액이다. 자, 그러면 실제 감정도 1억 9천, 거래 가는 금액도 한 이 정도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깎는다면 1억 8천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감정과 거래 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 그것은 시장이 최근 한 8개월 사이 큰 변화가 없었다. 자, 이렇게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근 낙찰 사례는 있습니다. 자, 유사한 평형대 그리고 유사한 금액대의 아파트 두 개를 뽑아봤습니다. 자, 동덕현대와 도성타운 전용 면적 23과 20, 7층과 5층이었습니다. 남양이고 남서양. 자, 하나는 3차에 낙찰됐습니다. 자, 3차. 하나는 2차에 낙찰되었다. 자, 3차까지 유찰되니까 자, 8대 1까지 가더라. 근데 2차인데도 불구하고 18대 1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물건들이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그 가치,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도성은 인기가 별로 없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감정이 좀 높았을까, 그것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감정은 이랬고 낙찰가율은 95, 94. 자, 그 감정이 잘못되었던 유찰이 몇 번 되었던, 자, 그것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영향은 미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 그 낙찰가율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 95와 94. 자, 이것을 가중평균 구하면 94.79% 정도 되고, 자, 매도 호가 1억 8천만 원. 하한가를 적용해 보니까 약 1억 7,16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더라. 자, 명도 조항 이삽이 나갈 거고, 그리고 경쟁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 경험치에 의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자, 또 상한가 1억 9천 적용해 봐야죠. 이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 금액입니다. 1억 8,100. 자, 1억 7,100에서 1억 8,100. 자, 이 금액 범위 안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취득세는 1.1%. 각종 비용을 모두 종합해보면, 자,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모든 걸 종합해보면, 이사 비용 300, 이 꼭 반영해서 하면 1억 8,300 정도면, 되겠다. 적용했던 취득 금액은 1억 7,800 중간 정도 금액을 적용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신청 그리고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